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썰을 찾아다니는 썰랑썰레입니다. 오늘은 상견례 날 모텔에 간 남자와 이혼한다는 그런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상견례 날 모텔 간 남자와 이혼합니다. 작년 이맘때쯤부터 결혼을 준비했고 올해 1월 첫째 주에 결혼을 했지만 다음 달 8월쯤엔 이혼 성립이 예정된 애정 돌싱녀예요. 하하, 정말 그동안 무슨 정신으로 안간힘을 다해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7월 말부터 결혼 준비로 남편과 트러블이 조금씩 생기긴 했지만 바람을 필 줄은 몰랐거든요. 작년 9월부터 결혼 후 지금까지도 계속 만나고 연애하고 불륜 중이더라고요. 제가 임신 6주째였을 때부터 그들의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되었고요. 당시 결혼 준비할 때 빼고는 잦은 출장이 야근의 일수였지만 곧 태어날 아이와 저를 위해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어 열심히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전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연락 두절, 퇴근 후 직장 상사와 회사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연락을 끝으로 모든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이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니 모텔을 간 내역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거진 3개월간 모텔만 해도 수두룩. 주말엔 여행을 그렇게 다니고 그동안 의심했던 부분들이 맞았지만 그 여자와 정리한 지 일주일이 넘었고 지금은 만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믿고 상견례를 무사히 마쳤네요. 상견례 전날 밤에 간 모텔은 직장 상사와 술 한잔 후 술이 너무 취해서 잠깐 눈만 붙이고 집에 왔다 했고 당시 제가 그 모텔 사장님을 만나 사정 얘기를 했더니 혼자 와서 2-3시간만 있다 갔다는 얘기를 철석같이 믿었네요. 그로 일주일 후 둘이 연락하고 있는 카톡을 발견했고 그 여자와 통화하고 남편과 결혼을 파혼하고 아이를 지우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다가 그 여자와는 다 정리했으니 다시 아이와 같이 잘 살아보자고. 그 말을 철석까지 믿고 올 초 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상태인 저를 방치, 결혼을 해도 항상 늦은 퇴근에 술에 취해 새벽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심지어 회사 출장이라고 핑계를 대고 부산 여행을 갔었고 지방 출장 갔다 왔다가 거래처 상사랑 커피숍에 와서 얘기 중이라고 영상통화를 걸어오는데 장소가 집 근처에 있는 커피숍. 입만 열면 거짓말에 저를 의심병 환자 취급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힘들었네요. 임신을 했음에도 살이 하나도 안 쪘어요. 급기야 외박을 시작하더니 저와 뱃속의 아이는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것저것 찾아보았는데 역시나 신혼여행 다녀온 후 2일 만에 그 여자와 해외여행 항공권을 끊었고 월 15번 이상 모텔을 결제했고 회사를 다니는 건지 마는 건지 제가 의심했던 부분들이 다 맞았던 겁니다. 심지어 2월 말 그 여자와 산부인과를 갔는지 결제한 내역도 있더라고요. 산부인과를 갔다 온 이후로 외박을 하기 시작했고요. 임신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 맞다면 2월에 넷째 주, 5째 주였으니까 10월 11일 정도에 출산 예정이겠네요. 아무튼 3월 중순에 이 사실을 알았고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 후 신혼집에서 저를 끌고 가실 때 남편이라는 사람은 저희 부모님께 단 한 번도 잘못했다 빌지를 않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애는 너가 키워라 했더니 네 라는 대답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럴 거면 왜 결혼을 했는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요. 3월 말부터 이혼 소송을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준비 기간이 길더라고요. 그러다 5월 중순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병원 생활, 조리원 생활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그때마다 아이가 눈에 밟히고 지금 생각하면 저를 지켜준 것 같네요. 아무튼 저번 주 금요일에 첫 변론기일을 잡혀 재판을 했는데 재판 전까지도 둘이 만나고 있지 않다 라고 저에게 정색하며 그렇게 날뛰더니 지금까지도 만나고 있다는 증거들을 많아요. 차에서 발견한 러브젤과 여성 패드,
상간녀에게 준 꽃다발을 카톡 배경으로 여러 번 공개, 여자 이름과 하트 모양으로 각인된 키링, 차 트렁크에 부산 여행에서 서로 맞췄던 커플 운동화 등등 다 결혼 이후에 그리고 아이가 나온 이후에 발견된 증거들이고요. 근데 아니라고 재판 때문에 만나서 얘기하는 것뿐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재판 때 아무런 증거도 내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니 위자료를 깎아달라 이런 입장이네요. 보통 이혼 소송하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다음 달 조정기일에 합의가 다 되면 이혼이 성립되네요. 올해 1월에 결혼을 했고 3월에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고 5월에 첫 아이를 출산했으며 8월에 이혼녀가 되는 상황.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지네요. 그래도 재판 전까지 저는 어떻게든 아이를 위해서라도 용서해 줄 테니 정리하고 같이 살아보자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도 신혼집으로 다시 들어와 아이를 돌보며 지내고 있었지만 이 남자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고 아이도 본인이 키운다고 했지만 저번 주 재판 때 양육권, 친권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더군요. 다음 재판까지 20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너무 고민이 되는 게 양육권, 친권을 제가 다 가져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심히 고민 중입니다. 제 나이 35살,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꾸릴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아이를 보면 솔직히 애가 무슨 죄일까요? 이제 80일 가까이 되고요. 재판 전날 100일이네요. 거기다 딸이라 더 고민이 되네요. 제일 큰 부분이 경제력에 대한 고민인데 제가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어서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0이 된 아이와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아이에겐 너무 미안하지만 제 삶을 위해 과감히 포기하고 살아야 할지 너무나도 고민이 되네요. 정말 열심히 발품 팔며 결혼 준비에 결혼에 꼴이 냈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네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지만 결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길 바래요. 결혼 전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폭력에 욕설에 노랫방 한 것도 몇 번 걸리고 잦은 거짓말에 심지어 가족여행이라고 거짓말하고 여사친 동생과 여행을 갔었던 일들 그냥 넘기고 감싸주고 이해해주려고 했던 제가 너무 멍청하고 안일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어릴 적 이혼을 하셨고 새 엄마에게 미움을 받고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져서 방황도 많이 했다는 얘기를 익히 들어서 제가 보듬어주고 우리의 가정이 생기면 바뀌겠지 잘하리라 믿고 또 믿었는데 사람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일 큰 양육권 친권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도 많아 부끄럽지만 답답한 마음에 남겨봅니다. 요즘 한부모 가정이 늘고는 있지만 이렇게 어린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저희 쪽 변호사는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혼 전문으로 유명한 곳임에도 주변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비슷한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자고 끄적여 봅니다. 그리고 이혼기간이 너무 짧아 재산 분할은 없고 위자료는 많이 받아봐야 최대 3천만 원이에요. 혼인 보여나 혼인 취소는 이미 결혼 전에 알고 한 번 용서를 해주고 결혼한 거라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하고요. 재혼하신 남편 어머님이 평일 아이를 봐줄 수는 있어도 키워주지 못하겠다 하시긴 하셨지만 재혼해서 낳은 자식도 있고 참 남편이라는 사람이 부모한테 손 벌리려고만 할 뿐 직접 키우고 그럴 대책 또한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들어보시고 이 글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정말 결혼 6개월 만에 이혼까지 하게 되고 아이까지 출산하게 된 상황에서 또 본인의 인생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 참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